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사찰 의혹으로 확대되자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여당은 이번 주 청와대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계파 갈등과 내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그 구입 사실까지는 시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부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당은 안철수 위원장을 의장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런 그 야당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야당의 시각은 일단 그 감청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2012년도 2월 달 그리고 2012년도 12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 때 이제 구입 요청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국정원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진 않았다, 요청은 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과 2월 달 총선과 대선 때 급증했다라는 것, 특히 12월 6일 날 2012년도 그날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이제 후보와 단일화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증가했다라는 게 야당의 이제 그 주장이고, 야당의 이제 공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선 앞두고 증가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하고 또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갤럭시가 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요청했다. 주로 이제 카카오톡, 갤럭시를 누가 이렇게 북한의 간첩이나 대상들이 쓰겠느냐, 이런 이제 입장들입니다. 아직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그런 대상들에게 안보용으로 했던 것이다. 전혀 국내용 민간 사찰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공개하겠다. 그 사용 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는 거, 사용 기록을. 야당이 일단 뭐 여야가 가서 보겠습니다만,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것이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또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설령 공개한다 하더라도 여야 간의 그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안의 성격상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먼저 이제 구매 요청 시기나 어떤 구매를 요청한 내용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이게 어쨌든 선거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야당에서 말하는 국민 정보를 보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 정보를 보호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국 안보를 갖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본래 목적이 뭐냐면은 사후 예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참 사후 처리하는 곳이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건 국정원 조직 특성상 사전에 대테러라든가 대북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재외국민이나 지금 뭐 어디까지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선 북한과의 대치하고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해외 파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외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정원에서 새로운 그 RCS 시스템을 뭐 도입했느냐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RCS를 지금 그 안철수 그 위원장이 그거를 이제 정보 요청한 것을 RCS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국정원에서 RCS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들 속에서 사실 그 대테러 분자라든가 또 간첩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구입하고 안 하고 떠나서 누구를 상대로 이것을 했느냐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너무 이게 마치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뭐습니까? 국정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까지도 마치 그 감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줌으로 해서 국민들을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도록 한다.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당에서 볼 때는 국가 안보를 갖고 너무 지나치게 야당이 이용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야당도 일반 국민들을 마치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고 감청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두 분 모두 이제 공통된 의견은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느냐, 일부에서 제기한 대로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의혹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밝혀질지 또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합법적으로 말이죠. 영장을 발부받으면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뭐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악성 코드를 상대방 기기에 심기 위해서 몰래 설치하는 거, 그건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것과 악성 코드를 상대방 기기에 몰래 설치 감청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거, 악성 코드를 상대방 기기에 몰래 설치해서 감청하고자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건. 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든 게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인데 최근에도 뭐 국정원 2012년도 대선 때 댓글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판결이 있었잖아요.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하고 그랬는데 국정원의 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밝히기 전까지 여당은 항상 국가안보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왜 야당은 자꾸 정쟁으로 삼냐라는 게 여당의 일관된 논리고 항상 그 패러다임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이것이 민간인 사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단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여야의 서로 정치적 공방이니까 그런 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너무 모든 프레임을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의혹을 밝히고 어떤 사건의 진실에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국가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물론 뭐 최 교수님 입장도 충분히 뭐 맞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자꾸 이제 민간인 사찰을 하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을 전체로 상대를 하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 중에서도 대테러 분자가 있고 간첩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35개국에서 97개 기관에서 그걸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각 나라마다 이런 대테러 분자라든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야당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치 민간인 사찰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이 다 모든 도감청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뉘앙스를 풍기니까 일반 국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국정원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병호 국정원장은 처음 취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일반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그러고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자꾸 2012년도의 추억을 갖고 계속 끌어올리면 자꾸 그걸 반복함으로 해서 마치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또 일반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야당은 자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안보라는 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국가안보 이상 더 중요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가안보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면 마치 뭐 제가 국가안보를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전 군대 생활을 32개월 25일 전방에서 했어요. 철책에서. 자꾸 모든 얘기를 갖다가 이 국가안보를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몰고 가는 또 잘못된 거예요. 야당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야당도 모든 국민이 마치 사찰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으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밝혀하려는 이런 노력, 어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 자체를 국가안보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접근법은 저는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모든 나라는 당연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대공수사 목적이라도요. 불법행위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안보 논리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접근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누가 대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은 뭐 국정원도 얘기를 했듯이 이달 말쯤에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때 이 당시에 어떻게 이제 의혹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그 내부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번 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 청와대에서 지도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일단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분위기, 이런 그 분석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대단히 화기애애했어요. 저기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기 선거 때는 코피도 안 흘렸는데 지난번에 대선 때 코피 흘렸고 앞으로 또 뭐 경제 살리고 이런데 코피를 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냐 하고 정말 화기애애했고 당정청이 한 놈이란 말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고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야 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과 그 국민연금 문제로 상당히 그 여권이 곤욕을 치렀고 최근에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 소동을 떨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적어도 당정청이 만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국민들에 대한 어떤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것이 뭐 야당이 뭐 정치공세 너무 많이 하고 또 너무 연결시켜서 그렇게 됐건 안 됐건 간에 여권은 어쨌든 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정청은 집권 세력의 한 축들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만나서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다음에 화기애애하고 당정청이 한 번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히 당정청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해 보였고 또 하나 문제는요. 원유철 원내대표의 경우는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 갑자기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말이 전혀 아니단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정청이 화기애애하고 한몸이 되는 건 좋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당과 청와대가 한 놈인 건 좋지만 당이 청와대에 너무 일방우위적인 관계 속에 매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으나 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당직 개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당정청이 소통도 하고 또 현기한 정무수석도 새로 이제 임명되고 이랬으니까 그건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 모습들이 당이 그야말로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랄 뿐인 거죠. 저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최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 어떤 야당의 시각에서 보면은 뭐 야당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러나 일단 당청 관계라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실 당청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파동 이후에 어쨌든 그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짐으로 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빨리 이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무 수석을 일단은 현교안 수석을 빨리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 2기 소위 말하면 당직자들을 불러서 사실 격려해주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오해를 풀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당청 관계가 굉장히 꼬여갖고는 사실은 이 국정을 주도하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청 관계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보완제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으로 따지면은 청와대에서 파란불이 켜졌는데 당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같이 당도 파란불이 켜줘야지 사실 원활하게 도로가 소통되듯이 원활하게 당청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유승민 파동으로 인해서 뭔가 당청 관계에 좀 꼬여갖고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그 당직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 1년 동안 오셨으면 이렇게 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이 당청 관계를 한 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좀 야당과 협조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수행하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데 어쨌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니까 야당을 설득하고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사실 협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현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번에는 좋은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비온 뒤에 뭐 마당이 굳듯이 이런 어떤 유승민 파동 이후에 앞으로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떤 문제가 사실 있었는지 그 다음에 당청 관계의 어떤 소통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작동이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국민들한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파동에 대해서 뭐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안 때마다 국민들한테 이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김무성 대표가 집권당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키고 국민들한테 네.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려있게 죄송하다 했기 때문에 예. 그걸로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보는 거죠. 네, 당정청이 뭐 집권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 좋다면 그거 뭐 누가 나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2개월 만에 22일에 고위 당정청 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정말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추경도 있고 뭐 여전히 이제 뭐 메르스 사태도 지금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또 법안들이 아직도 통과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정청이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 통과되기 바라는 법안들에 대한 조율을 할 거고. 네. 전 중요한 건요. 앞으로 당정청도 말이죠. 당정청의 비서실장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참석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당에서 대표가 참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인 건 원내 대표나 이제 정책의장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에서 국무총리,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석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우린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4개월, 5개월 만에 만났다 이런 얘기고, 김무성 대표는 이제 3개월 만에 만났나요? 지난번에 독대 한번 하셨죠? 네. 그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그 여야 지도부 회동하면서 김무성 대표와 독대한 것도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당정청도 비서실장보다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어떠한 메시지는 물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네.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국회법 개정안 문제 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얘기가 달랐거든요. 예, 예. 이런 얘기 전달했다. 그런 전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당정청 논의가 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국정원 문제와 여당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당은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는 그 갈등들이 조금 봉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야당은 지금 혁신안이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른바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지금 자꾸 그저께도 박준영 전남 도지사 했던 분이 탈당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당 창당 군부를 계속 지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혁신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20일 날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4차 혁신안까지도 통과되면은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지도력이 발휘됐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4차가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는 네. 아마 문재인 대표는 아마 그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의 그 신당을 창당하느냐 안 하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새로운 야당 재편에서 신당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이 네.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 보면은 올드 패션들입니다. 예. 새로운 신당이 나오려면 정말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준영 지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언제 때 지금 박준영 지사입니까? 네. 그분이 어떤 그 야권을 재편하겠다고 개혁하겠다는 그런 인물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주도 세력이 없는 신당 창당은 과연 야권을 제대로 건전한 야당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어쨌든 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메르스 사태라든가 지금 가뭄 문제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뭐냐면은 야당의 당대표의 어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최창렬 교수님 한 30초 정도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박준영 전 지사의 그 탈당이 예. 그 어떤 당내 어떤 다른 의원들의 탈당으로 연결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새정치연합이 호남 민심으로부터 대단히 유리되어 있는 것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박지원 지사가 탈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야당이 재편되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네. 분명한 것은 신당 창당이라든지 야권 재편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 이유가 호남은 어쨌든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거둬들인 상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